안녕하세요. 강북 삼성응급의학과 이장희입니다. 오늘은 빈맥성 부정맥 강해 중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목소리는 AI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아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타키카디아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박스에서 강조하듯 빈맥성 부정맥 환자를 볼 때의 첫 단추는 각 환자의 클리니컬 컨디션에 맞춰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특정 클리니컬 컨디션으로 인해 빈맥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빈맥이 발생하여 특정 클리니컬 컨디션이 유발된 것인지를 주의 깊게 감별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로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두근거림을 호소하고 맥박은 145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전반적인 임상 상황은 간농양이 있고 발열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심전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입니다. 맥박을 낮추기 위해 항부정맥제를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이때는 수액, 해열제를 사용하며 경과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실제 케이스도 하나 보겠습니다. A병원 선생님은 환자의 빈맥에 대해 PSVT로 어세스하고 아데노신 베라팜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레이트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B병원으로 이송된 후에야 환자의 피버에 대해 집중하고 피버 워크업을 했습니다. 리버 압세스가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빈맥은 발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리액티브 타키카디아는 항부정맥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빈맥의 기저에 있는 환자의 클리니컬 컨디션에 집중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빈맥성 부정맥은 QRS 듀레이션 및 RR의 레귤레러티에 따라 다음처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PSVT 중 AVNRT와 AVR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말 사이너스 리듬일 때 심장의 전기는 SA 노드에서 시작하여 AV 노드 히스번들 펄킨의 파이버를 통해 전도됩니다. AVNRT와 AVRT는 정상 전도로 중 어느 한 곳에서 리엔트리 서킷이 만들어짐으로써 타키카디아가 유발됩니다. AVNRT는 AV 노드 안에서 리엔트리 서킷이 발생하고 AVRT는 AV 노드와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리엔트리 서킷을 구성합니다. 먼저 AVNRT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VNRT는 AV 노드 안에서 리엔트리 서킷이 발생합니다. 우측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AV 노드 안에서 리엔트리 서킷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상인의 AV 노드에는 패스트 패스웨이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패스트 패스웨이는 이름 그대로 전도는 빠르지만 회복은 느립니다. 패스트 패스웨이, 롱 ERP라고 부릅니다. ERP는 이펙티브 리플렉토리 피리어드입니다. AVNRT 환자의 AV 노드에는 슬로우 패스웨이가 추가로 있다고 가정합니다. 슬로우 패스웨이는 이름 그대로 전도는 느리지만 회복은 빠릅니다. 슬로우 패스웨이, 숏 ERP라고 부릅니다. AVNRT 환자의 AV 노드에 이질적인 두 가지 경로 즉 패스트 패스웨이, 슬로우 패스웨이가 있긴 하지만 노말 사이너스 리듬 때는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패스웨이로만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심전도는 정상인과 동일합니다. 정상인과 AVNRT 환자 모두 어느 시점에 APC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에게는 APC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패스트 패스웨이의 회복이 느리므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VNRT 환자에게 APC가 발생한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패스트 패스웨이로는 전도되지 않지만 회복이 빠른 슬로우 패스웨이로 전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해 심실로 내려가던 전기 중 일부는 패스트 패스웨이를 타고 다시 역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패스트 패스웨이의 회복 속도가 느리기는 하나 이때쯤은 회복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해 역방향으로 올라온 전기 자극은 다시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해 심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른 슬로우 패스웨이는 언제든 전기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리엔트리 서킷이 형성됩니다. 지금까지가 AVNRT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슬로우 패스트 AVNRT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AVNRT 환자의 AV 노드 안에 이질적인 두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APC가 발생할 때 리엔트리 서킷이 형성되긴 하나 사이너스 리듬일 때는 패스트 패스웨이로만 전도되므로 정상인과 심전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리엔트리 서킷이 만들어졌을 때, 즉 빈맥일 때는 심전도의 흔적을 남길까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째, AV 노드 안에서 리엔트리 서킷이 생기므로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 형태를 보입니다. 둘째, APC가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므로 파록시즈말, 즉 PSVT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APC가 시작될 때 슬로우 패스웨이를 거치므로 PR이 늘어지며 빈맥이 시작합니다. 셋째, AV 노드 안에서 상반된 방향의 P와 QRS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므로 P는 QRS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보인다면 QRS의 직전 혹은 직후에 관찰됩니다. 직후에 관찰될 경우 QRS의 R과 P의 간격은 80ms를 넘지 않습니다.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리트로그레이드 P이기 때문에 2,3-AVF에서는 AVR, AVL, V1 등에서는 양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AVNRT를 리드2에서 관찰한 것입니다. APC가 발생하며 PR이 늘어집니다. 슬로우 패스웨이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가 관찰됩니다. 리엔트리 서킷이 AV 노드 안에 있기 때문에 역방향 P가 QRS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너스 컨버전된 후에는 정상인과 동일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보입니다. 다음은 AVNRT를 V1에서 관찰한 것입니다. APC가 발생하며 PR이 늘어집니다. 슬로우 패스웨이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가 관찰됩니다. 리트로그레이드 P가 QRS 직후에 요철 형태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역방향 P는 V1에서 양의 방향으로 형성되는 요철로 관찰됩니다. 이것을 슈도알이라고 부릅니다. 은평성모 병원 순환기내과 장성원 교수님 블로그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두세 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 PSVT 심전도입니다. 빠른 맥일 때 AVNRT와 AVRT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둘의 치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둘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2,3-AVF의 QRS 바로 직후에 음의 방향으로 난 요철, 즉 슈도S가 관찰됩니다. AVR, AVL에서도 QRS 바로 직후에 양의 방향으로 난 요철, 즉 슈도R이 관찰됩니다. 벡터를 고려해보면 모두 리트로그레이드 P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RP 간격도 굉장히 짧습니다. 객관적 수치상 RP 간격이 80ms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전도는 AVNRT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데노신으로 사이너스 컨버전 시킨 후 정상인과 동일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 PSVT 심전도입니다. 2,3-AVF의 QRS 바로 직후에 슈도S가 관찰됩니다. AVR, AVL, V1에서 QRS 바로 직후에 슈도R이 관찰됩니다. 리트로그레이드 P입니다. RP 간격은 80ms를 넘지 않습니다. AVNRT로 추정됩니다. AVRT를 설명하기에 앞서 WPW 패턴 심전도, WPW 신드롬, 액세서리 패스웨이, 프리익시테이션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장의 전도로에 AV 노드 이외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 신호가 액세서리 패스웨이로 프리익시테이션 되어 심전도에 델타파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WPW 패턴 심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AV 노드와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서로 리엔트리 서킷을 형성하거나 APB 동반되어 빈맥 부정맥을 유발하면 WPW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의 정상 전도로는 SA 노드, AV 노드 히스번들 펄킨의 파이버로 이루어집니다. AV 노드의 역할은 심방에서 온 전기 신호를 잠시 지연시켜 심방의 완전한 수축 후 심실의 수축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AV 노드의 잠시 지연은 PR 인터벌로 표현됩니다. WPW 환자는 AV 노드에 더해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추가로 있습니다. 액세서리 패스웨이에는 AV 노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잠시 지연의 기능이 없습니다. 즉 AV 노드보다 프리익시테이션, 조기 흥분되어 심실을 자극합니다. 심전도에는 QRS 앞에 델타파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PR 간격은 좁아집니다. 세컨더리 STT 체인지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노멀 사이너스 리듬일 때 델타파, 쇼 PR이 관찰되는 심전도를 WPW 패턴 심전도라고 부릅니다. AV 노드와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리엔트리 서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내려갈 때, 즉 정방향일 때
AV 노드를 이용하고 이후 벤트리클에서 에이트리움으로 올라올 때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이용하면 올소드로믹 AVRT라고 명명합니다. 반대로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내려갈 때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이용하고 벤트리클에서 에이트리움으로 올라올 때, 즉 역방향일 때 AV 노드를 이용하면 안티드로믹 AVRT라고 명명합니다. 올소드로믹 AVRT인지 안티드로믹 AVRT인지의 기준은 AV 노드를 지날 때 전기 신호가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입니다. 이 심전도는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 즉 PSVT입니다. 빠른 맥일 때 AVNRT인지 AVRT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데노신으로 사이너스 컨버전 시켜보겠습니다. 사이너스 컨버전된 심전도입니다. 델타파 숏 PR이 관찰됩니다. WPW 심전도이고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빈맥일 때의 심전도는 올소드로믹 AVRT였습니다. 물론 빠른 맥일 때도 AVNRT와 AVRT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RP 간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AVNRT의 리엔트리 서킷은 AV 노드 안에 있기 때문에 P는 QRS에 파묻혀 보이지 않거나 QRS 직후에 보이더라도 RP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수치상 RP 간격은 80ms를 넘지 않습니다. AVRT의 리엔트리 서킷은 AV 노드와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함께 만드는 것이므로 서킷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RP 간격이 비교적 깁니다. 수치상으로 RP 간격은 80ms를 넘습니다. 하지만 빠른 맥일 때 RP 간격을 찾아가며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응급실에서 둘의 치료 방법이 아데노신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둘을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 즉 PSVT입니다. 빠른 맥 상황에서 AVNRT인지 AVRT인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V1에서 QRS 뒤에 양이 방향으로 요철이 보입니다. RP 간격을 생각해보면 80ms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AVRT로 추정됩니다. 사이너스 컨버전 시켰습니다. 델타파와 숏 PR이 관찰됩니다. 사이너스 리듬일 때의 심전도는 WPW 패턴이므로 방금 전 빠른 맥일 때의 심전도는 올소드로믹 AVRT입니다. 케이스로 보시겠습니다. 40대 여자 환자분이고 팔피테이션 주소로 응급실 내원했으며 PSVT 소견이 관찰되어 아데노신으로 사이너스 컨버전 유도했습니다. PSVT 때의 심전도입니다. 응급실에서는 빠른 맥일 때 굳이 AVNRT, AVRT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데노신 사용 후 사이너스 컨버전된 심전도입니다. 델타파와 숏 PR 세컨더리 STT 체인지가 관찰됩니다. WPW 패턴의 심전도고 빈맥일 때의 심전도는 올소드로믹 AVRT입니다. 액세서리 패스웨이에 대한 RFCA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환기넥과 외래 팔로업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20대 남자 환자분이고 팔피테이션 주소로 응급실 내원했으며 PSVT 소견 관찰됩니다. 환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A병원에서는 PSVT라 했는데 B병원에서는 WPW라고 이야기했고 시술도 2차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PA 선생님이 환자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환자 말의 의미를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의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심전도에서 델타파가 관찰되는 WPW 심전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심전도에서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 즉 PSVT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번 심전도는 올소드로믹 AVRT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는 AVNRT건 올소드로믹 AVRT건 아데노신으로 동일합니다. 이번엔 안티드로믹 AVR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티드로믹 AVRT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로 발현되므로 VT와 감별이 필요합니다. AV 노드와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리엔트리 서킷을 이루었는데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내려갈 때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이용하고 벤트리클에서 에이트리움으로 올라올 때, 즉 역방향일 때 AV 노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티드로믹 AVRT라고 명명합니다. AV 노드를 통해 벤트리클로 내려가야 히스번들 펄킨의 파이버를 이용하여 벤트리클을 자극하므로 네로우 QRS를 만들어내는데 안티드로믹 AVRT는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 벤트리클이 직접 자극되므로 와이드 QRS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티드로믹 AVRT에서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이너스 컨버전 시켰을 때 WPW 패턴의 심전도라면 방금 전에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VT가 아니라 안티드로믹 AVRT였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모노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보여줍니다. 사이너스 컨버전 후 델타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방금 전 타키카디아 심전도는 VT가 아니라 안티드로믹 AVRT입니다. 응급실에서는 인시덴탈 파인딩으로 WPW 심전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30대 남자입니다.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왔고 요관 결석 확인되었습니다. 흉통 두근거림 등은 전혀 없습니다. 촬영한 심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3AVF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델타파가 보입니다. 1번 AVL에서도 양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델타파와 세컨더리 STT 체인지가 보입니다. V2에서 V4까지도 양이 방향으로 델타파가 보이고 STT 체인지가 관찰됩니다.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 WPW 패턴 심전도입니다. 순환기내과 외래 예약해드렸고 현재 아무런 팔피테이션 증상이 없으므로 홀터 시행 후 경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액세서리 패스웨이의 위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벡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어느 리드에서 벡터가 양이면 그 방향으로 전기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리드에서 벡터가 양이면 반대 방향에서 전기가 생겼다는 것이고 음이면 그곳에서 전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엔테리어 리드 V1에서 V6까지 있습니다. 이 중 V1 리드는 우측에 있습니다. 인피리얼 리드 23AVF가 있습니다. 좌측 상부 리드 1번 AVL이 있습니다. 23AVF에서 델타파는 양입니다.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위쪽에 있습니다. AVL에서 V1에서 양입니다.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좌측에 있습니다. 23AVF에서 델타파는 양입니다.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위쪽에 있습니다. AVL에서 V1에서 양입니다.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좌측에 있습니다. 3AVF에서 델타파는 음입니다.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AVL에서 양, V1에서 음입니다.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우측에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컨실드 패스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말 사이너스 리듬일 때 델타파가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AV 노드와 액세서리 패스웨이 모두에서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전도가 되는 전제하에 AV 노드보다 액세서리 패스웨이에서 먼저 프리익시테이션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정방향으로는 내려가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올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말 사이너스 리듬일 때 델타파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올소드로믹 AVRT는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컨실드 패스웨이는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리트로그레이드 온리일 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WPW 환자에서 APB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방에서 무작위로 생긴 APB는 AV 노드와 액세서리 패스웨이 두 가지 경로 모두를 이용하여 벤트리클로 내려갑니다. AV 노드는 심방의 APB를 어느 정도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걸러주는 역할 없이 무작위로 심실로 내려보냅니다. 이로 인해 폴리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빈맥성 부정맥 때 주로 쓰는 약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어느 정도 AV 노드의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하지만 WPW 환자에서 AV 노드를 억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더 많은 APB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 심실로 전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베타블러커, 칼슘 채널 블러커 등이 모두 금기입니다. 아미오다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응급의학교과서인 틴티날리 책에서는 금기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약은 프로카이나마이드입니다.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1년 전 심전도에서 델타파가 관찰되는 WPW 패턴 심전도입니다. 이번 심전도는 폴리몰픽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그러므로 WPW 위드 APB로 어세스할 수 있습니다. 답은 프로카이나마이드입니다. 비슷한 패턴의 문제입니다.